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4번 해봤는데요. 잠깐 우리 스텝 2로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스텝 2로 잠깐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텝 2.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스텝 2에서 선생님이 정말 보고 싶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어. 스텝 2로 잠깐 볼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얘기 나오면 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가 바로 떠올라. 여기서 어떤 말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오씨, 알았어. 야, 이 말이 엄청 인상 깊지 않냐? 그치? 그럼 저렇게 하면 되겠나라고 그냥 끝나는 문제야, 이건. 알았죠? 자, 뭐 말을 안 하고 자꾸. 그치? 이거 인상 깊죠? 그러면 최대한 요걸 살려서 한번 해볼래? 요걸 살려서. 알파가 허수고 제곱하면 실수가 된대. 그럴 때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또는 저거 안 풀고 그냥 K를 구해갖고 두근의 곱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램이 늘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야. 이제 잘 풀려. 선생님 그때 우리 복습할 때 막 내가 정리하고 했던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빨리 푸는 사람은 한 2분 만에도 풀려요. 자, 해봅시다. 벌써 했어? 2번?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아니고 뭔가 살짝 1번 아닙니다. 2번에. 알았죠? 2번 아닙니다. 너 거기 있어? 어떻게 했어? 시영이 이렇게 해봤네. 알았죠? 좋아. 시영이 잘했어. 자, 1명 나왔습니다. 벌써 답 1명 나왔어요. 아닙니다. 5번 아니고. 자, 우리 네. 답이 네. 잘 했습니다. 2명 나왔어요. 2명 또. 자, 푼 사람은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쉽게 이런 문제를 냈지? 라고 생각이 들고, 모르는 사람은 막 근해 공식 써보고 막 거기다 막 인수분해 막 하려고 하고 막 지금 다른 거에 막 자꾸 지엽적인 거로 돌아간단 말이지. 네, 잘했습니다. 지금 우리 3명 나왔어요. 자, 빨리. 네. 자, 4명 나왔습니다. 꼬마, 내가 그랬잖아. 오늘 수업하기 전에 그랬잖아. 니네 복습 상태를 보면 이제 램이 확장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푸는 사람들이 막 늘어난다고. 잘했어. 푼 사람들 너무 답이 쉽게 나와서 좀 약간 허무하지 않아요? 약간 좀, 너무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정훈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5번 아닙니다. 자, 5번 아니에요. 서정이 나왔어요. 몇 번? 손가락으로 몇 번? 살았습니다. 오, 서정이도, 네, 좋아요. 지금, 서정이 막 잘 탔어. 자, 우리 칠판 볼게요. 잠깐만, 칠판 봐봐.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나와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유튜브 복습 많이 해. 응? 그 영상 돌려보면서 복습, 혹시 만약에 그때 잘 못 본 사람, 잠깐 봐봐요. 칠판 좀 잠깐 보자. 이제 설명을 해보면, 자, 허수를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경우는 음의 실수밖에 없어. 그치? 허수를. 알파는 분명히 허수래. 근데 제곱해서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0보다 작은 실수란 소리야. 여기서 안 가르쳐줬지만, 그치? 여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알파는 무슨 허수? 그치? 알파는 순허수야. 순허수. 순허수의 뜻이 뭐야? 뭐 이 아이 앞에 실수 부분이 없는 거. 알았죠? 순허수란 말이야. 순허수. 실수 부분이 0인. 그러면 실수 부분이 0이면서 한 근이 순허수야. 한 근이. 그런데 K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개수들은 다 뭐야? 실수죠. 아니 순허수가 근인데 그러면 개수가 실수인 걸 보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모두 뭐 이어야 돼? 빨리.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개수로 표현되는데 이게 다 실수란 얘기 아니야. 그치? 이게 실수란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순허수면 그럼 뭐도 근이라는 거야. 여기서 두 근 할 때. 알파 바도 근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야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이 실수가 나오는 구조이지. 선생님 그랬죠? 켤레수. 켤레복소수란 말이야. 순허수이면서 켤레복소수가 근이란 말이야. 그럼 결론. 두 근의 합이 실수이면서 얼마다? 0이다. 알파하고 알파바의 합은 0이잖아. 그치? 맞죠? K는 얼마야 그러니까? 2. K는 2니까 두 근의 곱은 2분의 4니까 2. 끝. 알았죠? 요 개념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가 결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물론 누군가에게는 높지만. 알았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들. 알았죠? 그래서 봐봐. 두 근의 합 여기니까 K는 2일 것이고 K는 2니까 2x제곱 플러스 4는 0이니까 두 근의 곱은 2분의 4잖아. 그치? 맞죠? 두 근의 곱은 2. 금방 나오는 거. 계산할 게 없는 문제거든요. 눈으로 봐도. 그래서 잘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 물론 신영이는 초반에 찾을 때 근해 공식을 썼는데, 자, 신영이가 이렇게 잠깐 내가 신영이 풀을 보니까 2k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2의 제곱 B'M 제곱 마이너스 AC 4k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일단은 썼어. 근데 순호수라고? 아, 이게 없어야 순호수네. 그래서 K는 이거 보고 찾은 사람도 있어. 알지? 어쨌거나 개념은 이거란 말이야. 알았죠? 이런 거 써보고 맞아, 순호수가 되려면 K가 2인데? 이렇게 찾아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애초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바로 가면 되고. 아시겠죠? 선생님이 어떤 걸 강조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제대로 배우는 거야. 이게 고등수학 제대로 배우는 거야. 알았지? 이게.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스텝 1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설명 꼭 적어놓으시고 이제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자,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서. 자, 이제 스텝 1에서 우리가 이제 5번 할 차례죠. 자,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 야, 이건 뭐 그냥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5번으로 다시 가서 답 확인 한번 해볼까요? 절대값이 5.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방정식. 정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작다로 나눠가지고 두 개의 방정식을 풀고 그때 나온 해가 우리의 조건에 맞는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자, 무슨 소리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가지고 작을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이거 푸시고
그때는 우리가 그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풀고 나온 해를 구한 다음에 이거에 맞는지 해를 이거에 맞는지 해가지고 골라내면 되는 문제. 알았지? 이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꼭 해보시고. 자, 다음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 자, 6번은 자, 정답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 숙제한 사람들. 6번은 답이 몇 번? 몇 번 나왔어요? 저기 시연이 3번. 아, 6번 아닌데. 자, 6번 좀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하고 약속 가우스 기호가 나오면 그냥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 기억해. 한글로 쓸게요. 가우스는 정수다. 알았죠? 이 말만 좀 기억 좀 해줘. 가우스는 정수야. 어차피 정수야. 범위가 주어져도 정수야. 그 안에서 정수만 선택하는 거야, 우리가. 그죠?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우스 x를 이렇게 했는데 x가 마이너스 2부터 뭐 0까지라고 한번 해볼게. 그쵸?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뭐 아니면 뭐야, 빨리.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그쵸? 어쨌거나 정수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푼다는 소리야, 이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가우스는 그냥 정수야, 정수. 더 쉽게 얘기해볼까? 마이너스 1.3이야. 우리 다 같이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2죠, 뭐. 왼쪽 정수. 수직선상에 표시되어 있는 바로 왼쪽 정수를 말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가우스는 정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쉽게 해결이 돼. 요 값이 어차피 주어진 범위 내에서 1, 2, 3 중에 하나야. 알았지? 경우의 수를 나누란 소리야. 알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경우를 나눠야지.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1부터 2 사이일 땐 다 뭐야? 1이겠죠. 자, 이때는 세 가지로 나누셔야겠죠. 그죠? 그때는 가우스 x가 뭐야? 1이잖아, 1. 이때는 가우스 x가 2고요. 이때는 가우스 x가 3이니까 방정식을 이제 쓰실 때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에 좀 넣어봐야겠죠. 귀찮습니다. 그래도 넣자. 자, 여기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죠? 자, 둘 중에서 뭐가 답입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일단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는 안 돼요. 저기 음수가 되니까 안 되고. 얘가 2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되겠죠? 얘가 3이 채 안 되는 수잖아. 2점 얼마 얼마니까. 그러니까 저기 2보다는 작겠죠? 그래, 안 그래요? 1보다는 크고, 그치? 그러니까 이건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하나를 골라내면 돼. 이 둘 중에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골라내면 돼요. 자, 두 번째. x는, 자, 짝수근해 공식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x는 그러니까 ac,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중에서 자, 2와 3 사이에서 어떤 게 답이에요? 1 플러스 루트 2만 답이죠. 2와 3 사이에서는. 지금 답 요거 하나 찾았고, 요거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x는 2a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죠?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자, 둘 중에서 일단 마이너스는 음수라서 안 되고 2분의 3 플러스 루트 13이 대략 얼마, 이게 대략 얼마쯤 되는 수야, 이게? 3점 얼마 얼마잖아. 그죠? 그러면 딱 3보다 조금 큰 거죠. 그죠? 4는 안 되고. 그거 되네. 그래서 총 지금 3개가 답이 되는 거야. 알았지? 서로 다른 그대 개수는 하나, 둘, 3개인 거야. 아시겠죠? 3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개. 3개가 되는 거다. 가우스는 정수다. 자, 큰 논점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지엽적인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 배점이 낮은 걸로 나오니까 뭐 그 3개 개수 세면 되지 뭐.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갈 건데요. 7번은 쉽지만 자,
쉽지만. 자, 7번은 답이 5예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7번은요, 잠깐 그 설명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하고 공수원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거 그냥 높아시면서 얘들아, 누가 좀 얘기 좀 한번 해줘 볼까? 그 판별식은 일단 첫 번째, 판별식은 아무 때나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도록 우리 나왔으니까, 자, 판별식을 쓰려면 어떤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사용해도 돼. 알았지? 근데 이걸 사용하려면 개수가 뭐인지 확인해 봐야 되죠? 실수인지 꼭 확인해야 돼. 알았죠? 고등학교 때는. 개수가 실수일 때만 쓰는 게 가능해요. 알았죠? 우리 저기 했었잖아. 그죠? 개수가 허수이면 쓰면 안 돼. 알았지? 허수는 0보다 크다 작다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안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판별식 쓸 때 조심하라는 거. 두 번째, 지금 판별식을 쓸 수 있다면 판별식을 내가 D라고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을 D라고 해볼게요. 그럼 D가 0보다 크다, D가 0이다, D가 0보다 작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 요거를 잠시 요거로 우리가 바꾸어서 선생님이 잠깐만 2차 함수랑 관련지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왜 이게 2차 부등식하고 연결되니까. 자, A로 묶었어. 이렇게 있잖아. 그치?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어.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 2차 함수의 꼭지점에 y좌표가 양수란 소리야, 음수란 소리야. 판별식이 양수라는 그 말은 정확하게 2차 함수에 이렇게 한 번만 우리 적읍시다. 꼭지점의 y좌표, 알았지?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라는 소리야, 음수라는 소리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음수라는 소리야, 알았지?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를 내가 그냥 y1이라고 할게,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 알았지? 그러면 판별식이 0이라는 소리는 꼭지점의 y좌표가 뭐라는 소리야? 0이라는 소리야, 알았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소리는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다는 소리야, 알았지? 아시겠죠? 네, 그것만 좀 알아둡시다.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항상 성립할 조건이 여기서 나오니까. 알았지? 내가 판별식은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와 부호가 반대야, 알았지? 그 얘기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개수가 허수일 때는 쓸 수 없다는 거 대입하면 돼, 그때는. 그리고 판별식을 쓴다는 것은 결국 2차 함수의 y좌표의 꼭지점의 y좌표를 생각하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래서 7번 답이 5예요. 맞죠? 5개. 8번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은 다시 우리에게 1단원을 복습시키고 있어요. 알았죠? 우리 뭐 곱셈공식 얘기 같은데. 자, 답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8번은 답이 얼마 나옵니까? 몇 번이요? 1번 나왔어요? 네, 자, 8번은 1번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하고 우리 넘어갈게요. 자, 뭐 판별식 썼는데 곱셈공식처럼 나오니까 너 한번 해석해봐. 뭐 그런 얘기야.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0이 아닌 서로 다른 세 실수 ABC에 대해서, 자, 여기 첫 번째 방정식, 요것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짝수 판별식 4분의 1 쓸게요. 짝수 판별식 B제곱 플러스 C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A 4제곱이니까 이게 0보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0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0이 아니니까
또 양수니까 나누어도 된다. 그래서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a제곱보다 작다. 이런 구조라는 거 알았죠? 일단 첫 번째 결론. 네. 이걸 가지고 한번 두 번째 방정식 해석해보라는 거야. 물결. 두근에 대한 설명. 자, D2 한번 해볼게요. D2. 4분의 D2. 이 D2라고 할게요. 여기서. D2.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2BC. 맞아요? 자, 이거의 부호를 좀 판단하래. 그런데 지금 요걸 잘 보세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거의 부호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논리적으로 쓸 때 요거하고 대소관계를 아는 게 지금 요거잖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봐봐. 이렇게 가볼게. 자,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맞아.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되지? 얘가 얘보다 크대.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보다 크대. 뒤에 건 똑같이 붙어있고. 그런데 얘는 뭐에 관한 식이야? 완전제곱식이죠. 그죠? 근데 B하고 C는 같을 수 있어, 없어요? B하고 C는 같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 0은 아니야. 그냥 뭐라고 결론 내려야 돼? 양수야, 양수. 선생님, 같을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돼. 서로 다르냐, 알았지? 그러니까 4분의 D2는 얘들아 이렇게 쓰면 안 돼. 뭐가 틀렸어? 등호가 틀렸어. 등호 넣으면 절대 안 돼. 알았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그래서 1번이 되는 거 알았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 자, 9번의 답은요? 9번은 답은요? 다 같이? 5번. 5번. 9번 5번입니다. 자, 다시. 이것도 옛날에 했었어. 어떤 2차식이 우리 다항식에서 했었어. 그 저기 동영상 옛날에 엄청 강조했을 거야, 내가. 어떤 다항식이 항상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것은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놓으면, 이건 if야, if. 알았죠? 알았죠? 만약에 2차 방정식이라고 놓으면 얘가 항상 어떤 것에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실근이 중근이라는 얘기죠. 그죠? 실근이 중근이라는 얘기고, 중근에는 근의 개수가 2개인 거 알았지? 서로 같은 두 근이 알았죠? 알았죠? 서로 같은 두 근. 한 개라고 그러면 안 돼.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을 중근이라고 하는 거 알았죠? 여기서. 항상 완전제곱식. 그럼 우리 당연히 여기서 판별식을 일단 쓰는데, 그렇게 사용한 판별식이 K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 소리 알았지? 판별식을 쓰고 K에 관한 항등식. 알았죠? 그래서 판별식 쓰겠습니다. 자, 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C 1C K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이 뭐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알았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K제곱이 살아있으면 여기다 이거 하나 더 붙이면 돼. 별거 아니야. 알았죠? K제곱 만약에 살아있으면. 근데 여기서는 살아요, 죽어요. K제곱이. 죽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굳이 쓸 필요 없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 정리를 해주시면 계산만 안 틀리면 되는데. 그죠? K에 관해서 정리 좀 할게요. K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A제곱. 자, K제곱 날라가고 A제곱도 날라가네요. 그럼 K 있는 게 2A 마이너스 1 맞아요? 2A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아유, 어디 갔냐? 2A 마이너스 2인가요? 네, 마이너스 2. 그치?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B. 그치? 그래서 A는 1, B는 3입니다. A는 1, B는 3.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렇지?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다들 맞췄죠? 자, 그 다음에 10번 이제 가보자. 10번. 자, 이제 근과 계수 관계가 나와요. 자, 10번 근과 계수 관계. 얘들아, 근과 계수 관계는 두 근이 실수이든 허수이든 상관없이 쓸 수 있어. 알았지? 그거하고 상관없어. 알았죠?
뭐 아까 판별식처럼 뭐 꼭 실수할 때만 써라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메모해 놓을게요. 실근, 허근 상관없이 다 쓰면 돼. 사용 가능. 자, 두근을 이거라고 했어. 그럼 뭐 이거 뭐 진짜 기초적인 그 문제죠. 자, 10번의 답부터 확인할게요. 우리 10번의 답은 얼마 나옵니까? 21, 21. 그렇죠. 21이 나오죠. 21. 자, 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우리 공통인수가 뭐야? 8. 알파, 베타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요거 풀면 되는 거죠. 뭐 이거랑 이거 구하는 건 뭐 너무 쉽죠. 그죠? 자, 그러면 잠시 근과 계수와의 관계 11번 하고 뒤쪽에 스텝 2 하나 해볼게. 자, 11번도 봅시다. 자, 이것도 말이야. 요런 것도 11번 잠깐 가볼게. 이거를 그냥 통째로 하면 좀 그렇고 비슷한 모양을 보면 되잖아요. 여기 꽤 비슷하죠. 이거랑 이거랑 엄청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구조가, 계수의 구조가 비슷하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0 되는 식을 알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이걸 알고 있어. 그 다음 베타를 넣어도 우리가 0 되는 식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쟤처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잖아. 알파 하나만 떼서 넘길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뭐라고 쓰면 돼요? 알파라고 쓰면 되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은 그냥 베타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알파라고 넣고 이 자리에다가 베타라고 두면 알파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제곱이니까 통분해서 곱셈공식 변형 쓰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같은 식. 우리가 0 되는 값을 알고 있을 때. 그렇죠? 0 되는 값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복습시키려고 여기를 얘들아 막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안 그래? 알파 4제곱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 플러스 뭐 3알파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줬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 4차식을 뭘로 나누면 돼? 빨리 요 2차식으로 나눠갖고 빨리 1차식으로 만들면 돼. 그래 안 그래? 그게 바로 일단은 핵심 아이디어였잖아. 차수가 높을 때는 0 되는 2차식으로 나눠서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식이야? 1차식 나올 거냐. 그러니까 1차식분의 2차식, 1차식분의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학교들이 많이 내고 있어요. 앞번호 때 시험지 첫 페이지 이런 거 나와. 좀 쉬운 거 할 때.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스텝 2로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몇 번이냐, 이제 우리가 3번을 잠깐만 볼게요. 스텝 2의 3번. 자, 얘들아, 우리 요게 또 서로 관련 있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돼. 잠깐만 스텝 여기 설명 좀 잠깐만 할게요. 이 3번에서 얘들아 혹시 켤레근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켤레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켤레근. 켤레근이라는 얘기는 무슨 이론에 속해 있는 이야기냐면 이렇게 좀 써볼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주제 안에 있는 내용이야. 꼭 알아둬. 켤레근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속해 있는 내용이야. 근과 계수 따로, 켤레근 따로 공부하는 사람은 바보야. 알았죠? 진짜 바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봐봐. 켤레근이면 만약에 지금 여기는 물이 켤레근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쵸? 물이 켤레근이다. 내가 한글 써볼게. 물이 켤레근이면 무리수인 켤레근이 나오면 자, 계수가 뭐라는 결론? 빨리 계수는 유리수가 되는 거야. 그렇지? 반드시 유리수. 그렇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복소수 켤레근이 나왔다고 쳐봐. 허수주. 허수 켤레근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계수는 반드시 뭐? 실수라는 주제로 출제되게 돼 있어요, 얘들아. 선생님, 그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죠? 켤레수이면 뭐가 항상 자, 복소수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켤레수는 합과 곱이 항상 어때요?
합과 곱이 실수라고 그랬죠? 그 얘기야. 그 합과 곱으로 구성된 게 2차 방정식의 개수잖아. 그리고 개수가 실수겠지. 이해 갔죠? 그래서 요거랑 주제가, 요 주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명제는 역도 성립해요. 이렇게 동그라미 합시다. 아니다. 이렇게 역은 성립하지 않아. 미안. 왜냐면 다른 게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갑시다. 그렇죠? 이렇게만. 왜냐면 꼭 유리수라고 해서 꼭 무리켈렉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자연수나 정수로 인수분해 될 수 있으니까 안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새 유리수라는 단어가 나왔고 한 근이 무리수인 켤레근으로 나왔죠. 그럼 다른 한 근이 뭐야, 빨리? 다른 한 근이. 그렇죠. 저기 유리수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어휴, 아니네.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선생님이 켤레근인 줄 알았는데 켤레근이 아니네. 뭐 때문에 아니죠? 루트 3b. 루트 3b가 유리수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함정을 판 문제죠. 다른 한글을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하면 틀리게 됐을 거야, 아마. 틀리게 돼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그렇죠. 자, 여기다가 이제 함정이라고 쓰자. 아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함정을 설명한다고 해놓고 내가 함정을 빠질 뻔했어. 자, 함정. 이렇게 쓸까요? 함정. 다른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판단하면 대문짝만 이렇게 쓰세요. 오류라고 쓰세요. 오류. 거짓이라고. 이 문제 잘 낸 거야, 그러니까. 엄청 잘 낸 거예요. 더군다나 왜 이게 오류라고?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다른 한근은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오류라고? 개수가 딴 생각 계속 하고 있어라, 너. 그럼 내년에 새로운 반 형성되면 또 밑으로 또 내려간다? 계속 내려가요? 계속 처음 배워, 너. 그러면, 딴 생각. 개수가 뭐라는 조건이 없어, 지금?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어. 개수, 얘는 유리수. 얘는 유리수인데, 얘는 유리수라는 꼭 단정할 수가 없잖아. B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뭐 유리수겠지만, 아직 우리가 B는 또 아니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유리수가 아닌 건 확실해. 1차 항이. 왜냐? 이유 쓸게, 이유. 1차 항 개수, 루트 3B가 유리수가 아니란 말이야.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은 갖는다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틀리게 식 구조를 만들어 놨어, 이 출제자가. 그렇죠? 이제 학교 시험 끝나고 어떤 애는 막, 야, 이거 혈액은이라고 막 떠들고 있을 때 씩 웃어야지. 야, 얘는 혈액은 근본을 안 배웠구나. 그치?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막 계속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때 한마디 해줘야지. 개수가 유리수인지 조건을 봐야 돼. 너는 개수가 실수인지 봐야 돼. 알았지? 이게 I를 사용해서 똑같이 나올 수 있어, 얘들아. 그러면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쪽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대입밖에 없어요. 대입하는 거, 알았죠? 자, 풀이 방법은 혈액은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되고 대입을 해야 돼. A. 알았죠? 1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루트 3B 1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놓고, 그렇죠? 얘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게 0이 되려면 루트 3이 있는 쪽도 0이 되어야 하고 이쪽도 0이 되어야 돼. 그걸 통해서 A나 B의 관계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좀 귀찮긴 하지만 A 1 더하기 3이니까 4 마이너스 2루트 3. 그 다음에 얘는 루트 3B 마이너스 3B 플러스 C. 그래서 루트 3이 있는 거부터 할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맞죠? 마이너스 루트 3 요거 B 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4A 마이너스 3B 플러스 C 맞죠? 그럼 여기서 일단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뭐냐? B는 2A B는 2A래. 여기다 2A 집어넣을게. 그러면 4A에서 6A를 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C는 0이야. 그러니까 C는 2A 맞죠? B도 2A, C도 2A. B도 2A, C도 2A.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방정식을 다시 이제 하는 거야. AX제곱 B 대신에 2A C도 C 대신에 2A. A는 유리수 그리고 0일 수 없어. 2차라고 했으니까. 그쵸? 2차라고 했으니까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 나눌 수 있어. 그래서 X제곱 2루트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형태. 알았죠? 그러면 짝수근의 공식에 넣어볼게. 이제 드디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와, 절묘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이 둘은 절대 켤레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무리수 쪽의 부호가 다른 게 아니라 실수 쪽의 부호가 달라. 절묘하게. 켤레근은 아니죠. 켤레근은 합과 곱이 유리수여야 되는데 합과 곱은 유리수가 아니야. 됐죠? 그러면 여기서 다른 한근을 베타라고 했어. 그러면 알파가 요게 알파란 말이야. 요게 베타고, 그치?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하래. 마무리. 1 마이너스 루트 3 하고 베타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해야 되니까, 자, 1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뽑아내고 루트 3 플러스 1분의 1 켤레수 곱합니다.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할게. 이거 계산 잘못하면 실수하겠다. 1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분모가 2분의 그죠? 루트 3 마이너스 1. 그러면 자,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해서 4번에 있네요. 그죠? 4번에. 네, 아주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저 오류에 빠지지 말자. 알겠죠? 그만큼 극악의 관계에서는 이런 주제로 문제를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는 거 알죠? 네, 잘했습니다. 자, 여기 이해하시고 꼭 복습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복습 테스트에 꼭 낼 거야, 이거는.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서 조금만 더 하고 또 쉬겠습니다. 아,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됐어. 자, 우리 다시 스텝 1으로 가셔가지고 9번, 10번, 11번, 12번 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자, 스텝 1의 12번. 자, 정답은 얼마? 몇 번? 우리 다 같이? 2번 나오죠? 요거는 두근의 차가 4일 때, 그럼 두근을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4로 놓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요거는 그냥 좀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은요 다 같이 답은 얼마? 네? 아, 지금 가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13번의 답은 4번. 네, 13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4번 얘기를 좀 할 건데, 14번.
14번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14번. 자, 2차 방정식에 대하여 자, 요것 좀 우리 좀 알아두자. 여기 별표. 그렇죠? 우리 2차항과 상수항의 계수를 뒤바꾸면요, 역수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식이 돼. 알았지? 봐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무슨 관계냐? 여기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여기는 반드시 두근이 뭐가 돼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돼요. 항상 알았죠? 그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볼게요. 얘를 양변을 뭘로 나누냐면 x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그렇죠?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 그럼 x제곱으로 나오면 a 더하기 b x분의 1 더하기 c x제곱 x분의 1의 제곱. 맞아요? 그러면 결국 봐봐. 얘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 거야. 자, 원래 방정식하고 비교해봐. 역수가 됐죠. x 대신에 x분의 1이 들어가면 되고, 여기도 x 대신에 x분의 1이 들어가면 이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즉 얘하고 얘 자리 바꾼 방정식은 그 역수가 그 방정식의 근이 돼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딱 10초 걸려, 이 문제 푸는데. 그렇겠죠? 봐봐. A와 C를 바꾸어 놓았더니 두근이 1과 마이너스 5분의 3이었다. 그럼 바꿔놓고 푼 방정식은 어디 갔어? A와 C를 서로 바꿔놓고 풀었더니 봐봐. 그럼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근을 뭐라고 하면 돼?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하면 되죠. 그죠? 그럼 그것에 그 방정식에 그죠? 이 알파 베타는 누구냐면 이 2차 방정식의 올바른 두근이야. 알았죠? 괜히 말이 어렵네. 자, 바꿔놓은 잠깐만, 다시. 아니구나. 다시. 미안. 한글을 잘 봐야겠다. 선생님도 문제 읽다가 헷갈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여기다 정리해 볼게.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라는 원래 방정식이 있고, 이것의 두 근을 뭐라고 하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지. 그런데 바꿔놓고 풀었더니 근이 뭐가 나왔대? 1하고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왔대. 알았지? 맞죠? 그럼 원래 제대로 된 근은 다시 역수 취하면 되죠.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5죠? 그런데 우리에서 문제에서 구하는 건 다시 역수를 취한 거에 더 그 합을 구하래. 맞죠? 올바른 두근은 이거야. 그래, 알파는 이거고 베타는 이거라고 쳐. 그런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은 다시 이거잖아. 그치? 다시 더하래. 다시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래서 5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별거 아닌데 왔다 갔다 한번 더 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